책 읽어주는 주주누나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로 수익률을 더 크게 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기업은 움직임이 둔하다. 기업의 규모는 투자 수익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신이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특정한 종목을 제외하면 대기업 주식은 크게 오를 일이 없다. 물론 시장에 따라 대형주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가장 높은 수익은 언제나 소형주에서 나온다. 코카콜라와 같은 대형주를 매수한다면 2년 안에 4배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없다. 코카콜라를 좋은 가격대에 매수했다면 6년 동안 3배 정도의 수익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2년 안에 대박을 터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P&G나 코카콜라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 두 회사는 모두 최근에 훌륭한 실적을 기록했다. 단지 투자자 입장에서 이 대기업을 상대로 잘못된 희망이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때로는 대기업도 잇따라 불운을 겪다 절박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기업이 이러한 불황에서 다시 회복될 경우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 크라이슬러, 포드, 베들레헴, 베들레헴 철강 등이 그러한 예였다. 벌링크 노던도 부진을 겪을 때 주가가 12달러에서 6달러로 하락했지만 경영 상태가 회복한 뒤에는 70달러로 크게 반등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경우는 기업 회생과 관련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크라이슬러나 벌링컨 노던, 듀퐁, 다우크 케미컬, P&G, 코카콜라와 같은 대기업이 10루타를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기는 어렵다. G2가 가까운 장래에 2에서 3배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은 수학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불가능하다. G2는 이미 워낙에 규모가 커져서 미국의 GNP의 1%를 차지할 정도다. 우리가 달러를 1달러 쓸 때마다 G2는 거의 1센트를 벌어들이는 셈이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보라. 미국 소비자들이 매년 수조 달러를 지출을 하는데 1달러당 거의 1센트는 G2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정부, 가전제품, 보험, MBC 방송 등에 지불한다는 뜻이다. 이 회사의 경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합리적으로 기업을 인수했고 비용을 절감했으며 신제품 개발도 성공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실적이 보잘것없는 자회사를 처분했으며 골칫거리였던 컴퓨터 사업도 허니웰에 매각하였다. 그런데도 이 회사의 주식은 도무지 오르질 않는다. 이러한 정체 현상은 GE의 잘못이 아니다. 회사가 워낙 거대해서 주식이 꿈틀거릴 수 없는 것이다. GE는 상장 주식 수가 9억 주고 시가총액이 390억에 달하는 대기업이다. 연간 수입이 30억 달러만 넘어도 포춘의 500대 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라. GE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려면 세계를 통째로 인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주가를 크게 올리는 요인은 고속 성장이다. 따라서 라퀸타의 주식이 치솟는 사이 GE의 움직임이 굼뜬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조건이 동일하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형주를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똑같은 소매체인지만 지난 10년 동안 시어스보다 픽앤세이브에 투자한 사람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치다. 웨이스트 매니저먼트 웨이스트 매니저먼트의 경우도 이제 수십억 달러의 규모의 복합기업으로 성장했으므로 쓰레기 처리 분야에 진입하는 신생 기업보다는 실적이 뒤처지게 된다. 최근에 부활한 철강 사업에서도 소기업인 누코의 주주들이 US 철강 주주들보다 높은 실적을 거두었다. 이전에 제약업종이 회복세를 보일 때에도 아메리카 홈 프로덕츠에 비해 규모가 더 작은 스미스 클라인 베크만이 더 높은 실적을 올렸다.